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세 번째 단원 태양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태양계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계 모임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별들 이런 걸 항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구 같은 거 이런 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달 같은 걸 이제 위성이라 그래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갖고 지구 주변을 돌도록 만든 걸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반짝이는 것들이 다 별들이에요. 항성, 다 항성입니다. 되게 많아요.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 태양이고요. 네, 이 태양계는 저기 수금지와 북토천의 해왕성 공전궤도 좀 넘어서까지 태양계라고 합니다. 지구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지구부터 좀 볼까요? 여기 이제 지구의 크기 측정하고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크기 측정부터 좀 보죠. 이게 원이 있을 때요. 원이 있을 때 요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원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 그리고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 그리고 이게 만약에 9라면 9의 표면적이 아이고 9의 표면적이 4파이 r의 제곱 그리고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만 알면 원에 대한 9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단원이 이제 지금 지구의 크기잖아요. 지구의 크기니까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측정을 합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해요. 그냥 그렇다고 치자라고 두 가지 가정을 하고 두 가지 측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은 첫째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완전한 구형이라고 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라는 원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선은 햇빛은 어디서나 지구 어디서나 나란하다, 평행하다. 요거는 사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평행하진 않아요. 평행하진 않은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머니까 지구에 들어오는 빛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억각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억각의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두 가지 측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측정은 뭐냐면 L하고 세타 프라임을 측정을 했어요. 뭔 소리인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에서 했는데요. 좀 볼게요. 막대를 시에네에 세웠고요. 그리고 막대를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A 프라임 막대고요. 여기 중심점이 O라고 할까요? 얘가 B 프라임 막대입니다. 햇빛을 넣어볼게요. 햇빛이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구로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와요. 그럼 여긴 그림자가 안 생기고 여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지름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자, 이 지구 반지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각 AOB 요 세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호 AB L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면
2세타일 땐 호의 길이가 2L이거든요. 3세타일 땐 3L이고 360도일 때는 원둘레의 길이 2파이 R이 되겠죠. 360도일 때 2파이 R이다 라고 해서 세타하고 L을 측정하면 지구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요, 지구 반지름 R은 2파이분의 L 곱하기 세타분의 360도가 돼요. 세타하고 L만 측정하면 되네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사이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호의 길이 L,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각 A, O, B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게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햇빛이 지구에 나란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직선을 하나 그었어요. 지구 중심을 향하게 막대가 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평행선 사이에 하나의 직선을 그으면 요 각과 요 각이 엇각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측정을 못하니까 세타 프라임을 측정을 하는 거죠. 세타 프라임을. 그리고 사람 보내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구 반지름을 최초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거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원에서 그렇죠. 원에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 수학적 사실을 활용하기 위해서고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디서나 나란하다. 이거는 엇각의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구 반지름을 측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게 7,365km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 정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해요. 어떻게 자전하냐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넣었을 때, 오른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막 자전을 하니까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커요. 극반지름보다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큽니다. 예, 한 6,400km 정도 돼요. 근데 뭐 어찌됐건 오류가 났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 차이가 나는 까닭은 실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기술로서는, 지금은 GPS 쓰는데 인공위성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구 반지름을 최초로 측정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지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의 모양은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세웁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방법인데요. OX 퀴즈입니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억각을 측정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은 세타와 억각으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좀 잘못 나왔는데 그냥 맞았다고 할게요.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을 실로 연결해서 실과 막대 사이의 각이에요. 925km, 요거는 요 중심각 세타의 부채꼴 호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2번에 X55, 3번이요. 비례식 완성하래요. 2파이 R 대 360도는 전체 길이 대 전체 각은 부분 길이 대 부분각 하면 되겠죠. L 대 세타 프라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925km 대 7.2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L 대 세타 프라임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 길이 대 부분각은 전체 길이 대 전체 각이다. 이렇게 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세타 프라임 대 L은 하면 360도 대 2파이 R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를 그 중심각을 측정을 한대요. 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남극에서 북극까지 자전축이요. 이 자전축에 수직으로 자른 면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원이 나올 텐데요. 가장 큰 원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원을 적도면이라 그래요.
요 적도면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 그 지점과 적도면이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합니다. B의 위도가 20도이고요. A의 위도가 40도라고 50도라고 해볼게요. A가 50도, B가 20도. 그럼 중심각은 얼마가 될까요? 50도와 20도의 차이가 되죠. 중심각은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중심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타 프라임이요. 자, 이제 지구 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다라고 하는데 좀 힘들어요. 좀 차근차근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기 지평선이 있고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어요. 이쪽이 지금 어딜 보고 있냐면 남쪽을 보고 있고요. 그럼 이쪽이 우리 방위 표시 알죠? 여기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입니다. 근데 이제 남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 어디가 되냐면 아이고야, 이쪽이 이렇게 동서를 잘 헷갈려요.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사람이 이게 지금 뒤통수예요. 뒤통수 뒷모습입니다. 여기 엉덩이에요. 자, 여기가 오른팔이죠. 여기가 왼팔. 아이고, 틀렸죠. 이게 뒤통수의 뒤통수, 여기가 왼팔이죠. 여기가 오른팔이고요. 보통 이제 북쪽을 보고 있는데 남쪽을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 뜬 쪽을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태양의 고도는 이제 천체에서 나온 빛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고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고도가 언제 제일 크냐면 남쪽에 있을 때 제일 커요.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서쪽으로 지더라고요. 해가 뜰 때가 이제 06시쯤, 그리고 남중고도일 때가, 태양의 고도가 제일 클 때가 12시, 정오라고 하죠. 태양이 질 때가 오후 6시, 18시가 됩니다. 0시가 자정이에요. 0시가 자정. 11시 58, 그러니까 23시 58분, 23시 59분, 24시 0분이 아니라 23시 58분, 23시 59분, 0시 0분, 0시 1분. 이렇게 지구과학에서는 24시가 없어요. 23시 59분 다음에 0시입니다. 자, 해가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내요. 그냥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했어요. 이게 태양의 일주운동, 하루 동안 주행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태양이 하루 동안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대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갈릴레이가 아니래요.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래요. 지구가? 네, 지구가 도는 거래요. 그럼 잠깐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가로등 같은 거 멈춰 있는 것들이 다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온 세상이 다 나는 멈춰 있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구의 자전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은 여기 그대로 있고 지구가 이쪽으로 도는 거죠.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다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전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점. 관측 시점이 어디냐면 그림을 그릴 때 시점이 북극성이에요. 전체 그림은 북극성에서 본 것처럼 혹은 천구의 북극에서 본 시점에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자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 관찰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관찰자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남쪽 보고 있었죠? 북반구에서 남쪽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 이 지구에다가 가운데 점을 찍어 볼게요. 요 가운데 점 여기가 어디냐면 북극성에서 보고 있으니까 요 가운데 점이 북극입니다. 지구는요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지구의 자전 방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06시에 보면 이거 뒷모습입니다. 06시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 뒷모습이에요. 왼팔 쪽이 동쪽이에요. 오른팔 쪽이 서쪽이고요. 06시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아요. (06시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시 볼까요? 정오 뒷모습입니다. 12시에요. 12시에는 태양이 남중합니다.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남중했다 라고 표현하고요. 자, 18시에는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요? 서쪽에 있죠, 태양이. 18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 여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거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반대 방향인 서에서 동.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보았을 때 무슨 방향이냐면 시계 반대 방향. 북극성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요. 또 공전도 하거든요. 이렇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해요. 그럼 지구 공전 방향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니까 서에서 동이라 그러고요. 지구 주변을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해요. 달이. 역시 반시계 방향이죠. 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웬만하면 다 서에서 동입니다. 동에서 서는 몇 개 없어요. 태양의 일주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한 두세 개 됩니다. 그거 좀 이따 할게요. 별하고 웬만하면 다 서에서 동이에요. 그 달이 또 이렇게 자전도 하거든요. 공전 한번 할 때 자전 한번 해요. 근데 역시 북극성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이죠. 웬만하면 서에서 동. 지금 우리가 동에서 서 배운 거는 태양의 일주운동, 태양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달도 그렇고요, 별도 그렇고요, 다 동에서 서로 갑니다. 우리 반달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하얀 쪽배가 반달이에요. 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리고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삿대가 강 바닥을 미는 막대기예요.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요? 서쪽 나라로. 예.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달의 일주운동 방향을 배웠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일주운동 방향은 다 동에서 서, 다들 서쪽 나라로 가고 있어요. 자, 일주운동, 천체들의 일주운동이 동에서 서다. 나머지는 싹 다 서에서 동입니다. 지구의 자전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 지구의 공전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 달의 공전 서에서 동, 달의 자전도 서에서 동이네요. 자,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24시간에 360도. 그러니까 1시간마다 4hour, 1시간마다 15도씩 자전을 합니다. 지구 공전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365일에 360도. 그러니까 대략 하루마다 1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좀 쉽지 않죠. 한 번씩 더 보고 해주세요. 일주운동이었어요. 지구 자전이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북극성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 그래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사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서에서 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체의 일주운동, 천체, 하늘에 있는 모든 물체를 천체라 그러는데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태양, 달, 별 이런 애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동에서 서로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적도고 얘가 북극, 얘가 남극이에요. 이 북극 쪽으로 쭉 가면 북극성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거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남극에서 북극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북극성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들이 원운동을 해요. 1시간 15도씩.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다른 형태로 좀 해볼까요?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볼게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파노라마 렌즈, 파노라마 카메라 이런 걸로 찍어 볼게요. 역시 사거리에서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북쪽이에요. 네, 관측자의 뒷모습이고요. 뒷모습이고 항상 뒷모습이에요. 항상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남쪽을 보고 있어요. 별이요, 달처럼 동쪽에서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떠요. 남쪽을 가겠죠. 서쪽으로 지겠죠. 예. 별도 달도 태양도 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이제 밤하늘의 별을 찰칵 찍으면 별빛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찍힙니다. 그래서 찰하고 몇 시간 있어요. 몇 시간 있다가 칵 찍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 하늘을 찍으면 찰하고 몇 시간 있다가 칵 찍으면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팔 쪽으로 떠요. 오른팔 쪽으로 떠요. 오른팔 쪽으로. 자, 남쪽 하늘을 찰하고 칵 찍었어요. 몇 시간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가네요. 별들이 오른팔 쪽으로 가요. 동쪽 하늘에서는 오른팔 쪽으로 뜨고 남쪽 하늘은 오른팔 쪽으로 가고 서쪽 하늘도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찰하고 몇 시간 있다가 칵 찍으면 지죠. 태양도 달도 별도 오른팔 쪽으로 져요. 동쪽은 떠요. 서쪽은 지고 동쪽 오른팔 쪽으로 뜨고 남쪽 오른팔 쪽으로 가고 서쪽 오른팔 쪽으로 집니다. 북쪽 하늘은요. 북쪽 하늘은 이렇게 돼요. 북쪽 하늘을 보면 우리나라 위도가 한 37도쯤 돼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지표면에서 그 북극성의 고도하고 관측 지점의 위도가 같거든요. 북극성 고도도 북쪽을 보면 한 지평선에서 37도 정도 각도의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얘가 북쪽이거든요. 그럼 이쪽이 동쪽이 되네요. 이쪽이 서쪽이 돼요.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지금 북쪽이에요. 북두칠성이니까 남쪽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A에서 B 쪽으로. 만약 세타가 45도다. 그럼 이거 몇 시간 동안 촬영한 거예요? 1시간에 15도씩 일종운동을 하니까 3시간 동안 찰하고 있다가 칵 찍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 북극성에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넣으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이거든요. 그 역방향으로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난다 해서 A에서 B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어쨌든 원운동하는 거 북쪽 하늘이고 오른팔 쪽으로 진다 서쪽, 오른팔 쪽으로 간다 남쪽, 오른팔 쪽으로 뜬다 동쪽 하늘 하시면 돼요. 아유 어렵네요. 네, 쉽지가 않죠. 예, 볼게요. 자,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은 A, B 지역의 위도와 경도 이것도 좀 해볼까요? 자, 위도는 적도면과 이루는 각도였고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여기가 중국, 러시아 있어요. 이쪽이 동해, 이쪽이 서해, 동쪽, 서쪽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니고 영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영국을 기준으로 몇 도인가 해서 동경 180도까지 서경 180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경 이스트 동경 130도면 요 정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이 빨간 선이 동경 130도 정도 되고요. A 지역이 위도 35도래요. A 지역이. 그리고 B 지역이 위도 37도래요. 그러면은 지구 중심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중심각 얼마가 될까요? 위도 차이죠. 중심각이 2도. 아이고야. 중심각이 2도가 되겠습니다. 동일 경도상에서 이렇게 위도가 다른 두 부분에서 측정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 거리가 223km래요. 지구 반지름 어떻게 하더라? 2파이분의 L 곱하기 세타 프라임 분의 360도 였죠. 그럼 밑에 2파이와 세타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니까 2도 넣으시면 되겠고요. L 곱하기 360도 여기 L 223km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지구가 자전을 어떻게 하냐면 서에서 동으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구 자전은 서에서 동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 지구에서 하루 동안 관측한 천체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좀 헷갈리게 써 있어요, 말이. 원래는 태양이, 달이,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인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나와 있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 운동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에 360도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실제로 북극성 주위를 1시간에 15도씩 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천체의 일주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동에서 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지구가 자전하니까 천체들이 일주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 별의 일주 운동은 시계 방향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북쪽이고요, 동쪽이고요, 서쪽이고요. 북극성이 있으면 별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네, 반시계 방향. 그래서 2번에 OX, OX이고요. 그리고 3번 오른팔 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오른팔 쪽으로. 자, 오른팔 쪽으로 가니까 남쪽 하늘이고요. 오른팔 쪽으로 지니까 서쪽에서 집니다. 반시계 방향이요. 동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 하늘이고요. 떠요. 오른팔 쪽으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남서북동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 지구의 공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점 찍어서 이 가운데 점이 어디라고요? 가운데 점이 북극이요. 그리고 여기 별도 하나 넣어볼까요? 별. 아주 멀리 있는 별이 있어요. 아주 멀리 있는 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구가 조금 있으면 움직여요. 위로 움직일까요? 아래로 움직일까요? 여기가 지금 뭐 몇 월이라고 할까? 여기를 3월이라고 할까요? 위에가 4월일까요? 위에가 2월일까요? 자,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북극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 북극성에서 봤을 때가 지구의 자전 방향이에요. 서에서 동. 지구의 공전 방향도 똑같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4월이고요. 여기가 2월이 되겠죠. 한 달에 30도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월 달에 보면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별들은 그냥 별 A, 뭐 별 B, 별 C 이런 게 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 막 왔다 갔다 해요. 2월 달에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별 B 쪽에. 3월에 보면 B하고 C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2월이고요. 3월이고요.
4월에 보면 태양이 C 쪽에 있는 것 같아요. C별에. A, B, C 별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태양의 연주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북극성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이 되겠네요. 반시계 방향. 혹은 사람이 이렇게 뒷모습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뒷모습입니다. 오른팔 쪽이 서쪽이고 왼팔 쪽이 동쪽이거든요. 이렇게 가잖아요. 왼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서에서 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별을 좀 볼게요. 별은 이제 좀 가까이 있는 별이고요. 멀리 D라는 별이, E라는 별이, F라는 별이 있습니다. 2월 달에 보면 이 별은 2월 달에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3월에 보면 E라는 멀리 있는 별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 보면 E하고 F 쪽에 좀 치우쳐서 이렇게 가네요. 별의 연주운동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도씩 지구가 대충 공전을 하니까 우주도 하루에 1도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북극성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은 동에서 서, 반시계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에서 서라고 표현합니다. 동에서 서가 별로 없다 그랬죠. 별의 연주 운동하고요. 아까 저기 태양 포함한 천체들의 일주 운동이요. 그리고 이제 얘도 동에서 서예요. 흑점의 이동 요 세 가지 정도인데 흑점은 잘 안 나옵니다. 흑점은 잘 안 나오니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별의 연주 운동하고 천체의 일주 운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서에서 동입니다. 똥으로 똥마려 똥으로 서에서 동.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뭐 달의 공전, 달의 자전, 그리고 뭐 태양의 연주 운동 다 서에서 동이에요. 다 서에서 동. 별의 연주 운동, 천체의 일주 운동 두 개만 동에서 서입니다. 그리고 볼까요? 여기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 나와 있고요. 싹 다 서에서 동입니다. 별의 연주 운동하고 모든 천체들의 일주 운동만 빼고요. 그럼 태양의 연주 운동은 웬만한 건 다 서에서 동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연주 운동은 하루에 1도씩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서쪽 하늘을 봤어요. 서쪽 하늘. 그럼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서 막 떠요. 태양은. 근데요, 이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 하늘에 이렇게 지표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18시. 같은 시각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별자리들이 서쪽으로 오네요. 하루에 1도씩 서쪽으로. 네. 그냥 별의 연주 운동 방향,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계절별 별자리 볼까요? 예. 계절별로 우주 전체가 하루에 1도 정도 움직이는 연주 운동을 하니까 계절별로 관찰되는 별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8월이에요. 8월 달에 태양이 요 계자리 앞에 있거든요. 계자리. 이 계자리가 8월의 별자리예요. 여기 9월이고요. 여기가 10월이에요. 10월 달이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가 처녀자리인데 이 처녀자리를 10월의 별자리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하면 지구에서는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지구 주변을 도는 것 같아요. 그 노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상에 별자리 12개를 정해놨어요. 그걸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8월에 태양이 그 앞에 있는 별자리는 8월의 별자리, 9월에 태양이 그 별자리 앞에 있으면 그 사자자리는 9월의 별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절대로 8월의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계자리를. 왜냐하면 태양이랑 같이 뜨고 같이 지니까요. 낮에 뜨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가장 잘 보이는 자정에
0시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완전 반대쪽에 있는 6을 더하든가 6을 빼시면 돼요. 2월 자리, 염소 자리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요. 두 가지 물어볼 거예요. 10월의 별자리는 10월의 자정의 남쪽에 하는 별자리는 이렇게 두 가지. 10월의 별자리는 처녀 자리. 10월에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6을 더하든지 6을 빼시면 됩니다. 물고기 자리. 이 물고기 두 마리가 강물에서 튀어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했대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문제 풀겠습니다. 지구의 공전하고 태양의 연주운동 OX 퀴즈인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연주운동 웬만하면 똥으로 서에서 동으로 라고 했어요. 두 개가 아니었는데 누구였죠? 천체들의 태양, 달, 별의 천체들의 일주운동. 해는 동쪽에서 뜨거든요. 천체들의 일주운동하고 별의 일주는 아니겠고 연주운동. 요 두 가지만 동에서 서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서에서 동입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 서에서 동. 웬만하면 태양의 연주운동 웬만하면 서에서 동입니다. 같은 방향 XOX. 자, 서쪽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 18시 15일 간격으로 뭔가 이제 15도씩 달라졌을 텐데, 태양을 기준으로 해보면 별의 연주운동이 동에서 서거든요. 그러니까 별은 하루에 1도씩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태양 졌을 때니까 서쪽이거든요. 하루에 1도씩 서쪽으로 가요. 하루에 1도씩.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나, 가 순서가 되겠죠. 서쪽으로 많이 간 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태양이 운동하면서 1년 동안 이제 연주운동, 하루 동안 주행하는 가상의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하고요. 1년 동안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운동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연주운동에서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황도에 있는 12개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3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3월의 별자리, 물병자리이고요. 3월에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6을 더하든지 6을 빼면 사자자리. 6월의 별자리가 황소자리고요. 6월에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6을 더하면 12월 전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좀 볼까요? A와 B 사이의 중심각은 B, B'C와 같습니다. 억각이라서요. 30도래요. 그럼 2πr 대 360도는 길이가 8cm래요. 그리고 각도가 30도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요. 조명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조명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운동장에서 햇빛이라는 조명 하나만 가지고 하든지요 해서 구형, 지구본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 보았네요. 그리고 넘어갈까요? 실력 탄탄 핵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춘분, 추분, 하지, 동지가 있는데요. 춘분, 추분은 낮 12시간, 밤 12시간. 하지는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 그리고 동지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하진날 CNA에 있는 우물에는 햇빛이 수직으로, CNA에서 약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지면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의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알았죠? 따라서 막대랑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을 측정해서 억각으로 지구의 중심각을 구하고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 지구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가정, 억각, 지구의 중심각 이게 억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세웠고요. 원의 성질, 중심각의 크기에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원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구는 원이다, 완전한 구형이다 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1번과 나죠. 죄송해요. 나죠. 아이고, 제가 잘못 풀었네요. 3번과 4번
가가 엇가, 나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3번, 4번이었고요. 2번, 4번 문제입니다. 어이구, 보이나? 네, 2번부터 좀 볼게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원리.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물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시지름이 커진다. 물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우리 눈과 그 물체의 양끝이 이루는 각도를 시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상관이 없고요. 예. 월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서로 닮은 삼각형에서 각 대응변의 길이의 비례는 일정하다. 예. 어, 이거 지금 맞는 말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그러면 다시 좀 볼까요? 여기 지금 1, 2, 4, 5번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맞는 말이라고 다 답이 아니에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거 맞는데, 원리가 아니죠. 이거는 가정이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자.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활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을 했고요. 서로 닮은 꼴인 삼각형에서 각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요거는 맞는 말이지만 지구 반지름 측정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번에 4번. 2번에 4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옳은 거 찾아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는 햇빛이 수직하게 들어온다. 알렉산드리아엔 그림자가 생겼죠. 시에네가 수직하게 들어옵니다. 두 지역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가 7.2도이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생긴 막대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였다. 아니요, 그림자 길이를 측정한 게 아니라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을 실로 연결해서 실과 막대 사이의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지구 그 바깥면 호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3번에 4번이고요. 지구 반지름을 구하는 식인데요. 볼까요? 360도 대 2파이r은 세타 프라임 대 L이고요. 360도 대 세타 프라임은 2파이r 대 L이고요. 2파이r 대 세타는 이런 건 성립하지 않고요. 2파이r 대 L은 전체 길이 대 부분 길이는 360도 대 세타 프라임 나와야 되고요. 세타 프라임 대 L은 360도 대 2파이r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맞는 건 2번이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반지름이 오늘날 측정한 값하고 차이가 좀 나요. 그 왜 그러냐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요. 당시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습니다. 1번과 5번이고요. 6번, 7번. 6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막대 모두 그림자가 생기도록 세우진 않아요. 하나는 생기도록 그리고 그림자 생기는 것도 지구본을 넘어가지 않도록 호 BC의 길이가 아니라 호 AB의 길이를 BB'의 그림자는 모형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호 BC가 아니라 호 AB의 길이를 측정하고요. 각 BB'C는 직접 측정을 합니다. 4번이고요. 7번입니다. 막대 B' 길이 두 막대 사이의 거리 문제 있는데 반지름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세타 프라임 대 L은 360도 대 2파이r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반지름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2파이분의 L 곱하기 세타 프라임 분의 360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파이 3으로 계산하래요. 그리고 두 막대 사이의 거리가 L이 6cm 이고요. 세타 프라임이 20도, 여기 억각이 20도입니다. 그럼 약분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약분해 볼까요? 6. 그럼 얼마인가요?
18cm. 예, 7번에 3번 이고요. 8번, 9번. 지구의 크기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지역은 동일 경도에서 위도가 다른 두 지점 하시는 게 좋아요. 가닥. 네, 2번이었고요. 9번 지구 반지름을 구하는 식인데요. 가다가 20도, 30도, 10도거든요. 중심각이 10도인데 1120km. 중심각이 10도인데 1120km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외우세요. 2파이분의 L 곱하기 세타 프라임 분의 360도죠. 세타 프라임이 10도, 2파이 10도. 네. 네, 3번이네요. 그리고 같은 경도에 위치한 서울과 광주의 길이죠. 중심각은 37.5도, 35.1도니까 2.4도. 그리고 280km 거든요.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2파이분의 L 280km 세타 프라임 2.4도 대 분의 360도 하면 대충 6400km죠. 아니죠. 아이고야, 틀릴 뻔했네요. 지구 둘레를 물어봤죠. R이 아니죠. 2파이 R. 요거 넘길까요? 2파이 R은 요거 계산하시면 42,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10번에 2번. 지구 둘레인지 지구 반지름인지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틀리네요. 11번입니다. 지구 자선 방향 똥으로 웬만하면 서에서 동입니다. 전체 일주운동 방향 해가요, 달이요, 별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 나라로 갑니다. 3번. 별의 일주운동 해가요, 달이요, 별이요 모든 전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1시간에 15도씩이요.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요. 북반구에서 별은 태양이 아니라 북극성 중심으로 돌지요. 네. 북반구에서 이제 북극성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극성을 보게 되면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5도씩. 12번에 5번이고요. 13번. 북쪽 하늘, 북두칠성이네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45도, 1시간에 15도, 3시간 동안 B에서 A로 이동을 한 이유는 일주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지구가 자전을 해서 모든 전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주운동을 합니다. A를 관측한 시각이 밤 10시거든요. 그럼 B는 3시간 전이겠죠. 오후 7시. 2번이고요. 15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2시간 동안 관측한 북쪽 하늘입니다. 여기가 북쪽 하늘이면 북극성이면 여기가 동쪽이고요. 서쪽이고요. 모든 별이 동쪽에서 떠서요. 서쪽으로 져요. 그러면 B 방향이죠. B 방향. 별피는 북극성이고요. 2시간이면 30도고요. 예, 옳지 않은 거 2번. 16번. 어느 날 밤 9시경 남쪽 하늘에, 가가 남쪽 하늘이래요. 오리온 자리가 밤 12시 0시라고 할게요. 0시에 오리온 자리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그냥 9시로 합시다. 원래 21시라고 해야 되는데, 자, 밤 9시에 남쪽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가 관측됐습니다. 12시.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가 남쪽이면 여기가 동쪽일까요? 여기가 서쪽이겠네요.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러면 9시에 여기 있었거든요. 3시간 후면 12시에는 서쪽으로 져요. 여기로 오게 되겠지요. 3시간이니까 1시간에 15도, 45도 B 위치. 예, 16번에 5번. 17번 갑니다. 도는 거 북쪽 하늘이고요. 오른팔 쪽으로 뜬다 동쪽 하늘, 오른팔 쪽으로 간다 남쪽 하늘, 오른팔 쪽으로 진다 서쪽 하늘. 서쪽 하늘. 5번이고요. 18번.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난 현상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건 지구 자전 때문이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지구 자전. 계절이 변하는 거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이죠. 공전하면 또 별자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별자리 위치가 달라지는 건 지구 자전 때문이고요. 태양이 1년 후 제자리로 온다. 연주운동을 하는 건 지구 공전 때문이죠. 3번, 5번이 지구의 공전입니다. 그리고 19번 여기 15일 간격으로 본 거래요. 그러면은 별의 연주운동이 어떻게 되더라? 모르겠어요. 싹 다 웬만하면 똥똥 똥마려 똥으로 서에서 동으로 웬만하면 서에서 동으로인데 태양, 달, 별, 천체의 일주운동만 서에서 동 아이고야 죄송해요. 동에서 서였고요. 또 하나 더 흑점 안 나오니까 별의 태양, 달, 별 중에서 별의 연주운동이 별은 다 동에서 수군요. 참 별나다. 별의 일주운동, 별의 연주운동. 동에서 서로 서쪽으로 가면 돼요. 지금 태양이 지고 있는 서쪽 하늘이거든요. 그럼 서쪽으로 가면 돼요. 서쪽으로. 그러면 이제 C, B, A 순서가 되겠네요. 관측 순서는 CBA이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별의 이동 방향은 서쪽으로요. 서쪽으로. 4번.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태양의 일주운동이 아니라 별의 연주운동. 별자리는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합니다. 20번에 2번. 21번. 보죠. 지구의 공전 궤도랑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인데요. 옳은 거. 현재 지구는 9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구는 공전이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한 달 후에 이렇게 오면 태양은 처녀 자리 앞에 있을 거예요. 21번에 3번이고요. 22번 2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2월의 별자리인 염소 자리이고요. 태양이 황소 자리를 지날 때 6월에 남쪽 하늘에서 자정에 보이는 거는 6 더하면 12월 정갈 자리이고요. 예, 4번. 그리고 운동 방향이 몰라요. 그냥 웬만하면 다 똥똥 웬만하면 다 똥으로 똥마려 똥으로 웬만하면 다 똥. 별이 이상해요. 별의 일주운동, 태양의 일주운동, 달의 일주운동, 별의 연주운동만 반대. 동에서 서로. 예,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 별의 연주운동이 없다. 예,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그러면 3개 선택하실 거면 기역, 니은, 미음 2개면은 디귿, 리을. 예, 4번 이고요. 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세운 가정 2가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25번. 오른쪽 그림은 지구 모양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요 반지름 구하는 식을 이렇게 구하래요. 네. R은 2파이분의 L 곱하기 세타 프라임 분의 360도였죠. 2파이분의 10cm 40도 그리고 360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랑 대구래요. 지구 둘레 반지름 아니에요. 2파이R을 구하래요. 자, 속초하고 대구 중심각이 2.5도 사이거리가 250km.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2파이분의 L 곱하기 세타 프라임 분의 360이었는데 지구 둘레구나. 그러면은 2파이R은 세타 프라임 분의 L 곱하기 360이겠죠. 세타 프라임이 2.5도, L이 250km, 거기에다가 360도. 그러면은 나눠볼까요? 2.5, 250, 100. 그러면
36,000km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시간이요. 30도니까 1시간에 15도, 2시간. 이게 지금 동글동글 움직이니까 북쪽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천체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별이 이동한 방향은 나. 별의 궤적이 나타나는 까닭?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이 저 궤적으로 움직이는 까닭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요. 이 궤적이 나타난 까닭은 지구가 자전하여 별이 일주 운동을 하는데 노출을 2시간 동안 시켜서 촬영했기 때문에 그냥 지구 자전이라고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자전. 그리고 28번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서쪽 하늘인데요. 웬만하면 똥마려 똥으로 그냥 별이 이상했어요. 별의 일주운동, 태양의 달의 일주운동, 그리고 별의 연주운동. 별이 이상했어요. 얘네들만 똥마려가 아니에요. 반대로 동에서 서쪽으로. 여기 이걸로 갈까요? 요 다리 부분 쌍둥이 자리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나, 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자리 위치가 변하는 까닭이요. 지구의 공전. 아니면 뭐 별의 연주 운동도 괜찮은데 본질은 지구의 공전. 지구의 공전 궤도랑 황도 12궁입니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궁수 자리가 보인대요. 그렇군요. 지구가 여기 있나 봐요. 그럼 태양은 쌍둥이 자리 앞에 있겠네요. 7월.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9월 자리, 사자 자리. 한밤중에 남쪽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물병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군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달의 크기, 달의 공전, 달의 자전, 달의 위상, 그리고 일식, 월식 등 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